안녕하세요. 일치 않는 투자입니다. 이 채널은 주식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는 직장인을 위한 채널로 변동성이 적고 수익률이 좋은 레버리지 ETF와 소수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채널입니다. 주식은 시기적절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신뢰성 높은 전문가의 전체 주식 시황을 전달하고 레버리지 ETF의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주식 투자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은 링크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오늘의 증시 시황입니다. 어제 모처럼 나스닥이 마이너스 1.21%, S&P가 마이너스 0.52% 하락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하락이나 조정이 나타날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마이너스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1.33%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이제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뭐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 하락 때는 약간의 음봉이었는데, 어제는 좀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일부 매도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조금 매도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한번 오를 적에는 계속 오르고 또 내릴 적에는 또 계속 내리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나스닥이나 S&P가 인제 기술적 지표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인제 내일부터 그 반등을 할지 요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내일도 만약에 인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도 하락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정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조정이 시작된다고 해서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지난 3 월의 조정은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쪼끔 이제 길게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뭐 나올 거라고 대부분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조정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쪼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바로 또 인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5 개월간의 이 나스닥 지수가 1% 빠졌을 때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대부분 그다음 날 회복을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1.5% 빠졌다 그러면 그다음 날 뭐 1.3% 이렇게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과연 이게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속 3번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그 최근 한 5 개월간을 보면은 연속 3-4 번이 하락을 하면은 바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인제 계속 3번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는 또 반등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금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인제 그 하반기에 나스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면은 그냥 뭐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쪼끔 더 인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뭐 일부 좀 매도를 해서 좀 현금화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이슈인데요.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그 연준에서 2번 정도 인상을 얘기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제 1번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조정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레버리지 ETF 상황을 좀 볼 텐데요. 두 개 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조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인제 20 일선이 이탈하고 오늘 인제 반등을 했는데요. 혹시 어제 인제 팔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쪼끔 인제 한 반 정도는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워낙 인제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뭐 반 정도는 파시는 게 오히려 그 나중에 현금화해서 다시 오를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레버리지 ETF는 기술적 지표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 HTS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지금 100입니다. 100인데 현재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인제 MACD가 내려가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선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의 어떤 그 그래프 차트를 보면은 11선에 걸렸다가 여기 지금 11선이죠. 이렇게 11선에 이렇게 좀 걸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밤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오늘 하락한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 한 21선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21선에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트릭스나 이런 데서는 음봉을 하락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 그 나스닥 100로만 봤을 적에는 바로 뭐 인제 조정이 시작된다고 보기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팡플러스 보겠습니다.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MACD나 트릭스가 모두 인제 하락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제 그 일정 부분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3 정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뭐 사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제 이 RSI가 굉장히 과열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레버리지도 비슷하죠. 약간 이제 지금 RSI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미 인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MACD나 트릭스가 뭐 하락 반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인제 이런 걸 볼 건데 어제 21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뭐 다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는 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 파신 분들은 오늘 한 반 정도는 팔았다가 좀 다시 인제 상승할 때 다시 주워 담는 전략을 구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어제부로 해서 MACD가 하락 반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일정 부분 매도를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뉴딜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뉴딜 레버리지는 이제 그저께 이미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상승 신호가 나타났을 적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인제 그저께까지는 계속 올라가다가요. 어제 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와 가지고 인제 5 일선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5 일선이 이제 260 일인데 현재 256으로 해서 5 일선이 깨졌고요. 다행히 인제 11 선까지 깨지지는 않았는데요. 쪼끔 찝찝한 게 인제 좀 장대 음봉, 그러니까 전날에 있었던 어떤 상승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요렇게 하락 그 음봉이 나왔을 적에는 자그마한 음봉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슬라를 인제 계속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괜찮지만은 좀 리스크를 좀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매도했다가 뭐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제 계속 지금 한 3 일째 매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MACD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하락이나 트릭스 같은 경우도 인제 하락 반전이 이미 그전부터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MACD나 트릭스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신호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적에 혹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쪼금씩 분할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